네, 여러분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장성민, 네, 국민의힘 예비 경선 후보였습니다. 컷오프에서 탈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TV조선의 그 오후 시사 프로그램 시사탱크, 여기에 아주 유명했던, 아주 인기를 엄청나게 모았던 그 앵커이기도 했었지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도 했었지요.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었습니다. 이 장성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대선판에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부장동,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몸통인 이재명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만약 끝까지 못 간다면 이재명이 부패 사건의 배임 공범이자 피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검찰에 불려 다닌다면 대체 후보는 누구일까?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재명이 낙마한다면 대체 후보는 누구일까? 이게 이제 플랜 B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아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아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그 송영길, 윤호중보다 더 위에 있는 핵심, 그 사람들은 지금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낙마를 하면은 누구를 내세울까 하는 인물로 첫 번째 이낙연, 두 번째 김부겸, 두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왜 플랜 B를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9가지를 들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대장동 국감을 받아들였다는 점. 두 번째, 아직도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재명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곳곳에 꽃가루가 흩날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온 사방팔방에서의 지원 사격, 응원 사격, 그 함성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분위기가 싸하다. 분위기가 싸하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친문 세력이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분위기가 싸하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추종 세력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까지도 자신들이 추종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었음에도 환호작약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싸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환호작약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네 번째,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찰의 대장동 부패 게이트 그 수사가 옥죄어 오고 있다는 점. 다섯 번째,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 여섯 번째,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와 전남에서 외면을 받아서 그가 패배했다는 점. 일곱 번째, 서울 지역 경선에서는 민심의 폭탄을 맞아서 충격적인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 62대 28. 62는 이낙연, 28은 이재명. 민심의 폭탄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 여덟 번째,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경기도 LH 땅 투기보다
몇십 배 더 크다는 점. 민심의 분노가 LH 사태 때 이만큼이었다면 대장동 사태 때 그 분노는 이만큼이다. 이런 뜻입니다. 9번째, 야당의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기존 여당의 우세했던 선거 구도가 통째로 뒤집혀버리고 말았다는 점. 자, 이것을 요약하면은 현재 민주당의 그 핵심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 4가지로 다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확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답니다. 이때쯤이면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이 총 집결을 하고 정말 저 구석구석에 있던 사람들마저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고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 다 발 하나씩 끼어 넣으려고 다 모여들어야 될 텐데 아무도 안 보인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갈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신호탄이 그런 신호음이 들리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서 증언하기를 이재명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점. 네 번째,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현재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통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후보라면, 여러분이라면 일단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을 좀 다녀온다든지 뭘 외국이라도 나가서 그동안 정말 이 경선을 치르는다고 피폐해진 심신을 좀 달래고 오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 지지자들을 위로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원팀 이 명분, 이걸 얘기한 뒤에 전국 투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네, 장성민 국민의힘 전 예비경선 후보의 이 같은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장성민 전 국민의힘 후보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9가지 점 때문에 플랜 B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분석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어진 그 다음 상황 네 번째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캠프가 와글와글 해야 될 텐데 조용하고 싸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신호음이 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점. 네 번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국 투어에 나서면서 몸풀기를 하고 있다는 점. 기회가 또다시 온다. 이렇게 4가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